자, 2부에는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도 함께 모시고 이제 남은 뉴스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이게 이슈가 됐던 화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이 어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이 설치 법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쟁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 뉴스는 다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추진단에서 강조했던 포인트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내용 있고요. 그리고 중대범죄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겠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 취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사사법관, 이 법률가들로 조직된다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수사 인력을 구성한다라는 내용이죠. 그 이유로 든 것이 중대범죄 수사의 역량을 잃을 수 있는 뭐 유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이렇게 수사 역량을 보존하고 또 기존의 그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크고요. 이거 또 다른 검찰청 만들자는 얘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이 그 검찰 개혁이 TF에서 나올 때 계속 논란이 됐던 거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느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사실 그 논란은 뒤로 빠져버렸어요. 네. 빠져버리고 이거는 공소청, 기소청으로 해서 사실상의 검찰청이 두 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두 분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검사가 한 2,300명 정도 되고 수사관이 한 6,000명 정도 된다는데 이걸 수사청, 기소청, 그러니까 중수청, 기소청으로 나누는데 검사들 중에서 수사청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임은정 검사 한 명 정도 외에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거의 예. 없었죠. 그리고 예. 그 대검 TF에서 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0.7%였나 0.8%였나 검사들 중에서 이제 예. 중수청 가겠다는 사람은 중수청 가면 이제 수사관 이렇게 용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유인하려는 동인 그리고 이 수사 인력들 그런 부분들을 배분을 해서 일부 검사는 중수청으로 가고 일부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중수청으로 검사들이 안 가면 검사들이 2,300명까지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공소청으로 예. 가려면 새로운 시각이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어. 보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이런 게 났는데 사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러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수사관들로 채워 나가서 중수청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앞으로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법으로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그동안의 패단을 봤으니까 이 검사들이 그 법의 허점이나 약점들을 잘 이용하면 지금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 법 안에서는 검사가 기존에 했던 행태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법안 보면서 첫 번째 여러 가지 드는 것 중에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거를 그냥 제 수준으로 낮춰서 말하자면 일자리 찾아주기 법안이었구나. 일자리 만들어주기.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게 뭐 수사권 역량의 유실을 막는다라고 하는데요. 수사권 역량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검사들을 고스란히 그 자리에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그 거예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민생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면 대한민국 민생이 박살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대한민국 그 수사의 90%를 경찰이 하고 있고 보안 수사가 됐든 수사 지휘가 됐든 명목으로 검사들이 다시 돌아보는 부분이 이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공소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서는 그 경찰이 했던 부분들을 특히 인권 침해라든가 잘못된 절차 부분이 있는지를 더 그쪽에 더 세심하게 바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소청에만 밀어넣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냥 그건 안 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남아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중수청을 뜩하니 만들더니 저는 진짜
과거에 뭐 검찰에 있었을 때 대검의 중수부처럼 극히 일부라도 역량을 가져가겠다는 건 줄 알았더니 떡하니 구대법 현재 검찰보다 더 많은 범죄를 예, 옮겨놨어요.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보내드렸던 그 표 있잖아요.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과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표인데요. 뭐 인력 구조, 수사 범위, 소속 부처 그리고 자문위의 의견이 지금 배제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얘기했던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중수청을 꾸린다. 저게 이제 법률가들이 하는 사법관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수사관들이 합쳐지면 저게 상하가 되고 이름만 바뀌었지 검찰의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아요. 라는 지적. 그리고 이가 수사 범위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수사권 개시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난 거죠. 6개에서 9개로. 9대 중범죄라고 하면서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공소청이 법무부에 있는 관계에서 뭐 직접 통제라든지 부처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리고 이 자문위가 권고했던 내용들 이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중수청이라고 뭐 이름은 나누어져 있으나 하는 역할은 더 왕성해질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두루두루 비판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요. 근데 전 하나씩 좀 우리가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안 수사 문제는 잠시 후에 따로 하더라도 조직에 대해서 일단 오늘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고 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이거는 뭐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맞지 않는 것이 행안부 안에다가 일단 만들어 놓은 외청을 만드는 거고 이 기관은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기구를 만든 건데 중수청이 예, 중수청 6대 범죄에서 이제 9개로 늘어났으니까 뭐 그 부분은 조정하면 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이고 이 이원 구조를 그럼 왜 만들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초기에 수사 노하우 같은 게 지금 경찰이 제가 더 뭐 열등하다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해왔던 수사 역량이 검찰 안에 지금 고스란히 있는데 이걸 갖다 사장시키고 새로운 사람들 뽑아가지고 중대범죄를 수사를 바로 시작을 시키기가 이게 연착륙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수사 공백에 대한 저는 그 우려도 충분히 지금 이 총리실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원 조직을 통해 가지고 아마 우수한 인재들을 좀 그나마 선별해서 좀 데리고 오겠다라는 전 취지로 읽혀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저는 일리가 있는데 이걸 장기화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조공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구조공단이 딱 이원 조직이에요. 변호사들이 관리자들이고 또 이제 일반직과 함께 지휘를 받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이제 상급차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엄청 그 안에서 막 노조들끼리 충돌하고 기관 자체가 상당히 좀 누더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경험 속에서는 굳이 그럼 이런 이원 조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좀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서 마치 검찰청 특수부에 대해서 검사들 뭐 일자리를 더 만들어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는 그 비판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뜯어보면은 정확한 비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중수청이 공수처처럼 빈수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안착시키고 시작을 할 수 있겠느냐. 전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토론도 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에 있어서 지금 만들어진 중수청과 공수청 설치 법안이 그 원칙에 부합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수청, 중수청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무대기처럼 과거 검찰청처럼 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수청에 뭐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이분들이 오니까 그게 또 혹시 연결이 되고 내통이 돼가지고 또 카르텔이 혹시 뭐 만들어질 수 과거처럼 있다.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게 항상 보면 제도를 형성하는 문제와 어떤 카르텔이 발생했을 때 그 카르텔을 깨는 문제는 전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카르텔을 전제해놓고 우리가 제도를 짜면요. 어떤 제도도 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임명하고 할 때마다 그럼 다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존재는 하는데 그 카르텔이 드러났을 때 그걸 어떻게 깨느냐에 저는 문제가 가 있는 거지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카르텔이 또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전제해서는 저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보고 지금 중요한 건 중수청이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 기관은 수사권만 가지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전제 위에서는 과거처럼 그런 카르텔이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징계하고 찾아내서 인사로서 해결하는 문제와 카르텔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거처럼 특수부 검사들의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줬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전 조금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권 실장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검사들의 인사보다도 저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수사관들이에요. 사실 검찰의 6천 명 가까운 수사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검찰 수사관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검찰청이 그대로 다시 움직이는 거라고. 사실 신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건 검찰 수사관들이거든요.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검사들이 뭐 현장에 영화나 드라마처럼 뛰어다니고 이런 일 없어요. 이 사람들이 특수 기획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말로 해서 조서를 꾸미고 이런 일을 다 대부분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정말 옮겨와서 거기다 중수청이라 모아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모으셨던 상관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태 관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 이제 계획에서 동급이야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그 이름이 거기서 또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부터가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논의의 가장 큰 전제는 수사하고 공소를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법은요 공소보다 더 넘어가서 유문제를 판단하는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할 때 도대체 법무부의 외청인데 왜 사법부의 일원인 것처럼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냐라고 했잖아요. 아예 이름에다가 수사와 사법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 왜 공소권을 수사와 공소를 나누냐고 하지 않으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는 나쁜 놈이야라고 찍었을 때 얘를 끝까지 수사해서 어떻게든 재판까지 넘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니까 이걸 분리하자고 한 건데 이젠 아예 이름부터 수사하고 사법까지 같이 묶어놨어요. 의도가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인식이 자신들도 이게 문제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만큼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사 사법관의 전 용어는 얼마든지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저는 이원구 조직에 제가 찬성하자는 뜻이 아니라 이 이원구 조직을 만들어낸 그 배경도 전 한번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누가 가서 이제 그 일을 하잖아요. 거기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영장도 본인들이 스스로 발부를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영장을 신청하는 거고 신청을 하면 공소청에서 한번 규범 통제를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그 청구한 것이 이제 법원에서 발부를 하는 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만약에 또 윤석열 카르텔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연결돼 있을 거야라고 하면 전 그 부분은 지휘감독의 영역에서 깰 부분으로 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수청 자체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만을 놓고 과거처럼 검찰청이 부활한다는 비판은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의 저 얘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의 충실히 그 취지에 다른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가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이 장치들로 뭐 예를 들어 월권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뭐 카르텔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인사권이나 징계 등으로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구적이어서는 안 되고 한시적이라고 보고 한시적으로 봅니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훗날 어떤 식으로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법사위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혹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했던 문장 중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권태일 실장께서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봤어요.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랬죠. 만약에 이 상태라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걸 다시 검찰청을 두 개 합쳐서 부활시키는 게 너무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뭐 그러니까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 말에도 뭐 일부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백지 상태라면 사실은 뭐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전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윤석열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전제가 윤석열 사단들을 전제해놓고 지금 우리는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최악을 항상 고민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사실 태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을 처음에 중앙지검장에 문재인 정권에서 앉히고 특수부를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키웠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돼서 윤석열이 검찰권 남용으로 바로 조국 수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때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를 2년 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윤석열과 레거시 언론이 또 막 그 보수 언론 해가지고 윤석열이 당적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성호 장관의 그 말씀은 좀 오만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전 이렇게 들렸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는 지휘감도 확실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의지로 좀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그 다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전 이거죠. 검찰개혁의 의미가 그냥 검찰의 권한을 해체하고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기능을 무작동 상태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은 아니잖아요.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것을 저는 국민들을 위한 개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 어려운 과정을 지금 해내야 되는 것인데 전 제도의 설계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그 부작용들을 즉각 시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저는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정성호 장관의 그 말씀은 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관리는 다르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윤석열이라는 자가 만들어진 배경 이후에 검찰에서 했던 행태들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의 문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에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건희야 뭐 저기 뭐 도이치 디올백 같은 걸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특검이 운용되는 과정에서조차도 대한민국의 검찰들이 그러면 달라진 모습을 보였느냐 하나라도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한 번도 그리고 심지어 좀 다른 얘기지만 쿠팡 사건을 폭로했던 때 문석 부장검사가 폭로하면서 지금도 자기는 검찰 내 조직에서 지금 혼자 외톨이가 됐다 이상한 검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검사 하나하나 개인들을 만났을 때 검사 개인들이 잘못되고 나쁜 생각을 했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반적인 토양 자체가 워낙에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오래 기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인 거고 안타깝게도 제가 왜 지금 중구적 법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군대 그때 수사사법관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중수청을 만들어 놓고 왜 그러면 수사사법관 만들어 놓고 변호사 자격을 하냐. 좋은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전히 그 힘을 남기는 아까 이제 신 변호사님의 지적으로 따지면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량들을 저는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과거처럼 부패한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그 역량을 보존하려고 하려면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지고 있는 9개의 수사들을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국가수사본부로 파견을 한다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과거의 검사들 데려다가 과거의 검사 수사관들을 데려다가 일을 맡기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보존하는 길인 것처럼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문제였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더 큰 인사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뭐 사회이사로도 가고 기업에 연결이 돼서 또 내지는 국가기관에 뭐 감사니 이사장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엉뚱한 사람한테 더 큰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토론이 뭐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제도에 잘 적응하고 그 제도의 좋은 취지만을 살려서 가자면 말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 악용하는 그 인간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 양절 변호사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판을 짠 것이 이 검사 출신들의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 혹은 검사 출신들의 정치인 아니면 검찰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검사라는 그 직책을 뭐 수사 뭐 수사사법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능력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우수하게 안 보고 나쁜 놈들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의 어느 정도 개인의 복수 그러니까 복수들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수들이 자정 가능한 정도냐 그렇죠. 아니면 다 썩었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의 토론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공소청 중수청 법안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수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추진단에서 낸 내용은 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한 것이고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수정 보완이 가능한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당정 간에 이견 없다는 청와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대표가 저런 입장을 또 내놨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변동이 가능한 변수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향후 뭐 모르겠어요. 한 1, 2주간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그래서 저는 같으니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예. 마무리하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을 만약에 집단으로 고쳐 못 쓰겠다라고 하면요. 저는 솔직히 공소청도 그러면 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집단이 부패했고 집단이 그냥 다 누구를 랜덤으로 뽑아도 다 엉뚱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우리가 뭐 개헌을 해서라도 저는 아니 검찰 조직을 폐쇄하고 문 닫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우리 안 그래도 이제 종합특검 2차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또 검찰들을 또 파견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물론 검사들 다 고쳐 못 쓰지만 법무부가 그래도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갔으니까 그래도 세평을 좀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좀 쓸만한 검사들 보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진도를 좀 내자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제도 개혁과 이 휴먼 에러 부분을 조금은 나눠서 보는 게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냐. 저 그 말씀 드립니다. 저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그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그런 여지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정을 또 그 안전장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누가 봐도 제가 보고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이름만 바꿔서 이 당 이동만 했고 공간조차도 이동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초동에 있겠대. 공간조차도 그냥 고등검찰청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서초동에 있겠다는 그럼 거. 뭘 하겠다는 거야. 심지어 거기서 와 검사하고 수사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 전문 수사관도 시험 통과하면 그럼 저기 수사 사법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행정부의 구급 직원들은 왜 구급에 있어요? 다 시험 통과해서 사무관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난다는 거죠. 이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태우 실장께서는 이제 뷰리핑 진행하시잖아요. 예. 진행자 입장에서 이렇게 패널들이 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컨트롤하십니까? 적당히 끊죠. 예, 워낙에 뜨거운 이슈라서 제가 좀 긴 시간 토론을 재밌네요. 해봤습니다. 예, 재밌네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 양지열 신인규 요거 괜찮은데요. 약간 뭐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어, 거 서로 아니에요? 이게 서로 잘 되기를 그러니까 바라는 논의와 거죠. 수기를 지금 대통령도 오늘 네. 하자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누군가가 맞아요. 다 독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뜨거운 토론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그래서 입장입니다. 어디선가 뭐 몇몇이서 모여가지고 짬짬이해서 뭐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탁 내놓았을 때 국민들의 동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떠들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